제 주제는 스마트워크의 다른 이론 시스코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주제고요. 앞에서 지금 오전 세션부터 저희 시스코 콜래보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하는 방식 변화를 어떻게 기술과 함께 융합할 것이냐가 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고, 그리고 단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사실은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15분 정도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장비들 앞에 두 개가 왜 있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오늘 데모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코 콜래보레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단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신규 출시하는 단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시스코가 말하는 커그니티브 콜래보레이션, 이제 어려운 말이죠. 계속 이게 나오는데 이제 AI 머신러닝을 위한 기술 혁신, 그 제품의 데모 요약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의 변화, 그 전에 맹상무님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PT였거든요. 그분 데모를 듣다 보면 정말 꼭 스마트워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은 아마 대부분 이런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적으로 프로세스 기반의 어떻게 보면 칸막이에 있는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맹상문이 말하는 스마트 오피스, 애자일이라는 말이 가장 나오죠. 그래서 액티베이스 베이스된,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일하는 곳에 내가 있는 곳, 일하는 컨셉으로 나오는 게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사실 그걸 넘어서서 그러면 스마트 오피스에서 새로운 것들을 접목하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하면 미래 회의실이라는 기술로 해서 커그니티브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컨셉을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고 올해 콜래보레이션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페이스는 지정된 공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 칸막이가 있고 일하는 방식의 사무실인데, 대부분의 기술의 변화가 있어요. 모바일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점점 이동을 많이 하고, 그 새로운 신세대들은 단순하게 칸막이에서 일하는 게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와 함께 변화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맹지선 상무님께서 말하시던 애자일 기반의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활동 기반의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를 멋지게 만들어놨죠. 카페처럼 칸막이 없애고 미팅룸을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회의실에 스케줄 없는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려할 점은 공간을 많이 만들고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업무 형상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을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을 어떻게 기술과 접목을 시키냐에 따라 그 회사의 스마트워크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리서치를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워크를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기술과 융합이 되지 않아서 그냥 공간만, 유연 근무제만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기술과 영합이 안 돼서 실패했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술과 함께 고려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말하는 커그니티브 워크스페이스는 어떤 거냐. 그래서 커그니티브란 말을 찾아보면 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실에 들어오거나 미팅을 하거나 미팅 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머신러닝이 저의 메인 주제이고요. 메인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스템을 인지해주고, 그리고 회의 녹화가 되면 자동으로 회의 녹화를 분배해주고, 녹화된 회의에는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달아서 회의록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은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회의를 만들고 회의를 끊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자동화주는 시스템이 커그니티브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고, 시스코 사실은 이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시스코 기술을 통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커그니티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커그니티브 솔루션을 연동을 하려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회의실에 들어가겠죠. 그럼 시스코 맥스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장표죠. 시스코 굉장히 많은 단말들이 있고요. 시스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단말들을 갖고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은 이 모든 단말들은 듀얼 OS, 클라우드와 구축형 둘 다 OS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께서 구축형 단말 쓰다가 2, 3년 뒤에 클라우드로 가겠다 하시면 그냥 클라우드 키만 넣으시면 바로 클라우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OS가 듀얼 OS가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구축형이나 클라우드나 굉장히 유연하게 연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스코 단말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잠깐 제가 단말을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출시한 룸키 프로라는 장비죠. 카메라, 코덱, 터치를 연동해서 이런 대형 회의실, 강의실, 외부 장비 같은 것들 연동할 수 있는 게 룸키 프로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회의실에서는 룸킷과 룸킷 플러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룸킷은 7인실 정도에 적합한 소형 회의실, 그리고 플러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중형 회의실 쓴 장비가 룸킷 플러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룸킷 시스템을 연동해서 시스코와 카메라,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를 합체해서 만든 이런 장비, 이게 일체형 장비라고 부르는 장비죠. 룸 55, 룸 70, 싱글 듀얼 이렇게 다양한 일체형 장비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제 부스에 가보시면 허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제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는데, 제가 허들을 사실은 말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HUDDL이죠. 근데 이제 대개 허들을 말하면 장애물 허들을 넘는 거 아니냐. 허들룸이면 장애물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허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야 모여! 그러면 이제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기억나시죠? 애자일. 민첩하고 빠르고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스케줄을 잡고 미팅룸이 뭐 어떻게 있는지 장비가 뭐가 있는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만나 하면 그 장소에는 항상 디바이스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케줄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 미팅룸에 가면 장비는 항상 있고 그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허들 스페이스와 허들 장비가 특징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허들이라는 컨셉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허들이라는 공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미팅룸 되게 크고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최근에 신규 오피스를 만드는 대부분 고객들이 이 애자일 오피스, 허들 공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들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웹엑스 쉐어, 룸킷 미니, 웹엑스 보드,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미니와 보드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룸킷 미니는 저희 부스에 있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TV에 그냥 딱 올려놓으면 전원만 넣으면 돼요. 사실은 무선도 되기 때문에 뭐 무선을 실제로 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노트북을 꽂으면 이 룸킷 미니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노트북의 외장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룸킷 미니를 허들룸에 놨어요. 회사의 전사적인 PC 솔루션은 시스코 게 아닙니다. 노트북을 갖고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놀고 있는 거잖아요. USB-C 카메라를 저 PC에 연결하는 순간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는 게 룸킷 미니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스티브가 말한 저희가 룸킷 미니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업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스코만이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터치 가능한 디스플레이 연동. 현재는 저희가 LG 아니면 다른 브랜드와 함께 연동하고 있고요. 터치 디스플레이 연동을 하면 미니를 딱 연동하면 웹엑스 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랑은 웹엑스 플립이라는 이름으로 웹엑스 플립 위에 룸킷 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년 3월쯤에 글로벌하게 제가 여러분께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룸킷 미니를 가지고 다양한 허들 스페이스를 시스코 디바이스가 아닌 서드 파티에 연동할 수 있는 게 저희 장비의 특징과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시스코 단말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아마 뒤에서도 저희 파트너분들이 이런 데모를 갖고 나오셨어요. 시스코를 사시면 기본적인 터치를 드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터치가 있습니다. 터치에는 기본적으로 콜 버튼, 자료 공유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께 기업에 돌아가서 뭔가 애자일 오피스를 만드는데 기업의 프로세스와 함께 기술을 녹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크로 API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시스코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경쟁사가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의 터치와 터치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지만 시스코는 시스코 코덱 안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만드는 프로세스가 아마 파트너가 전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회의 스케줄링 올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회의실에 쓰는 조명, 뭐 카메라 아니면 블라인드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룸 컨트롤 기능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올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많이 업데이트된 장비가 웹엑스 보드예요. 작년에 웹엑스 보드 3년 됐는데 보드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기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좀 있었죠. 저희가 많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브레인스톰을 위한 스티커,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여러분께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메일로, 예전에는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쓰면 무조건 웹엑스 팀스라는 시스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쓰는 이메일로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게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입니다. 웹엑스 보드를 샀어요. 빙 비싸잖아요. 회의실에 있는데 영상이만 한다? 화이트보드만 한다. 어떻게 보면 리소스의 낭비인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연동해서 저렇게 연동해 놓으면 회의 스케줄을 볼 수도 있고요. 전사적인 비디오 온 디맨드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의 특정인 알랏이나 로고나 특정한 기능들을 전사적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대형 전광판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엑스 보드를 단순하게 화이트보드가 아닌 미팅의 다양한 디바이스로도 연동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장비 특징인 겁니다. 그 다음 터치 리다이렉트라고 아까 데스크 프로 때 말씀드렸어요. 스티브가 어떤 거냐면 웹엑스 보드와 PC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막 쓰고 있는데 PC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고 싶어요. 그럼 다시 PC로 와서 마우스로 PC 앱을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웹엑스 보드가 PC를 원격 제어하는 겁니다. USB-C 케이블 딱 꽂으면 PC를 원격 제어를 하기 때문에 보드는 쓰는 순간 PC와 상관없이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저희 장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웹엑스 보드 나오면서 처음부터 약속했던 기능들이에요. 3년 전에 나왔던 컴패니언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스에도 이게 있어요. 부스에 대개 보면 이걸 도대체 보드를 한 룸에 두 개를 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웹엑스 보드는 사람이 딱 쓰는 순간 카메라가 화이트보드를 하는 순간 저를 잘 안 비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의 시나리오를 보면 강의자는 영상의 장비를 보고 화이트보드는 공동 판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분명히. 보드 하나는 부족해요.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을 영상의 단말과 웹엑스 보드를 하나의 장비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컴패니언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컴패니언 모드에 자료를 띄우면 영상의 장비에도 자료가 뜨고 화이트보드에 자료를 뜹니다. 그 상태에서 판서를 시작하면 누구나 판서를 다 볼 수 있는 기능. 예, 컴패니언 모드고요. 저희가 웹엑스 보드 처음 나왔을 때 이 기능을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딜레이가 됐지만 드디어 지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회의실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업데이트됐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신규 단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데모 보셨죠? 스티브 하이스가 말씀 데스크 프로 정말 멋진 장비인가죠? 오슬로 연결했을 때 그 배경 날라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장비잖아요. 그래서 27인치의 4K 모니터에 카메라도 있고 터치도 되고 터치 리다이렉트 되고 다양한 사이징이 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룸킷과 웹엑스 보드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녹여낸 퍼스널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인증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런치를 할 거고요. 글로벌하게는 내년 이제 1, 2월에 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개인 및 소형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이고요. 예전에 저희 DX80이라고 기억나시죠? 시스코에 개인용 단말이 있어요. 근데 그 장비는 1인용 장비인데 이 장비는 유일하게 2인용까지, 아까 말한 사람이 딱 일어나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잡아줬죠. 옆으로 딱 가면 화면을 잡아주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회의실까지도 커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다음 터치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터치를 통해서 화이트보드를 할 수 있고요. 터치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룸킷 보드의 기능을 다 한꺼번에 모든 기술이 융화된 장비가 이 데스크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화이트보드 되고요. 마이크도 빔포밍 되는 마이크를 갖고 있고요. 화면 자동 올라가고요. 모니터를 두 개 연결해서 한쪽은 사람, 한쪽은 자료. DX80은 모니터를 분배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DX80의 단점을 극복하고 룸킷과 웹엑스 보드의 장점을 승계한 장비가 이 데스크 프로 장비다. 아마 쟤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분명히 그 부분은 감안하고도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스크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퍼스널 디바이스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은 장비가 딱 하나 있죠. 뭘까요, 저희가? 시스코가 이제 이머시브라는 영역을 통해서 저희가 2006년에 최초의 이머시브라는 장비인 CTS 장비를 출시했죠. 그 다음에 2019년에 IX5000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IX5000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세대를 넘는 새로운 이머시브 장비가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웹엑스 룸 파노라마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코덱 프로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요. 이게 실제 연결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덱이 파노라마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카메라 뒤에 있는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에서 소스를 두 개를 받아서 이 두 개의 소스를 조합을 해서 긴 파노라마 이미지를 상대편에 보내주는 겁니다. 옛날 장비처럼 코덱이 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룸키 프로 한 대로 이 모든 기능을 가능하게 만든 장비 웨벡스 룸 파노라마. 모니터는 8K LE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삼성과 같이 만든 장비고요. 마이크도 새로 나오고 스피커도 새로 있고 반합 프레임이 새로 나오고 벽걸이까지 들어가 있는 벽체까지 나오는 장비가 웨벡스 룸 파노라마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룸 파노라마이고요. 시스코가 이제 하이엔드 비디오 장비에 파노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솔루션도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벡스 파노라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커그니티브 컬래버레이션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정리를 하고 데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커그니티브 컬래버레이션 AI 머신러닝이다. 이제 부스로 한번 데모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스코가 진짜 말하는 커그니티브 컬래버레이션이 진짜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 마케팅 용어냐?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서 보시면 웨벡스 어시스턴스 보여드릴 거예요. 말을 하면 장비가 반응합니다. 네이버 클로바나 이제 구글 같은 알렉사 같은 것처럼 말을 하면 자동으로 반응해요. 단순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고 회의시나 컬래버레이션 기술과 접합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륨을 낮게 해줘, 회의 중간 레코딩을 해줘, 자료 공유해줘, 누구를 불러줘 이런 것들을 터치나 리모컨이 아닌 음성 기반의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데모를 많이 했지만 실제 지혜가 안 돼서 굉장히 고민했던 장비가 드디어 지혜가 됐죠. 얼굴 인식 기능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포토 아이디를 등록해 놓으면 회의 때 자기 이름이 뜹니다. 이것도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 분석,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얼굴을 분석할 수도 있고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나 반응하는지 액티브한지를 반응을 해서 요거는 아마 제 파트너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자를 분석해서 회의실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회의실을 스케줄링을 캔슬하는 이런 것까지 개발이 다 가능한 거예요. 노이즈 캔슬이라서 특정 노이즈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머신러닝 통해서 음파를 분리해서 소리를 분리해주는 기능. 예를 들면 펜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나 키보드 소리가 들어가면 분리해주는 기술도 있고요. 화자 추적 기술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스트 뷰라고 해서 사람이 있으면 4명이 있으면 4명, 6명 있으면 6명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 따라 화면을 각도를 조정해 주는 기술, 이런 기술도 시스코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트랑 저희가 에바라고 그래서 특정 로봇 같은 것을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팀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회의를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AI 에바 솔루션들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께 구매 가능하고 지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의 업무와 도입해 보시면 새로운 기술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제가 메인 데모의 장비가 하나 이게 이름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0분 정도 제 발표를 했고 저와 함께 허영준 부장님께 나와서 제가 말한 몇 가지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데모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시스코에서 콜래버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허영준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요. 앞에서 이덕주 부장이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스티브 바이어스의 데모를 보셨기 때문에 데스크 프로는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이번 데모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제가 영상회의 데모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세대 텔레프레젠스를 무대 위에 굉장히 많이 올려봤는데 보통 그 1세대 텔레프레젠스는 이제 이틀 전에 와서 설치하고 선 끌고 체크하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5분 10분이면 하나씩 데모가 준비가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상이 간편해졌고 또 고객님들이 또 우리 파트너들이 설치하고 도입하는 데 굉장히 쉽게 더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아까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제 데모는 두 가지 장비로 할 건데요. 하나는 웨벡스 보드 85, 하나는 이제 룸 70S 이 두 가지 장비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하셨을 때 그 웨벡스 보드가 디지털 사이니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것처럼 평소에는 영상회의, 뭐 화자 추적, 뭐 판서 이런 걸 쓰시다가 이제 안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사이즈로 넣으시고 간단하게 뭔가 뭐 회의 공지사항을 놓는다든지 혹은 뭐 알럿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회의실의 상태를 보여주는 디지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저거는 이제 현재 이 미팅룸이 어베일러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예, 제가 한 1시간 정도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예약하면 오른쪽에 저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 회의실은 이제 예약이 되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라는 표시가 이제 되는 겁니다. 데모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웹엑스 85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85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의 큰 회의실에 프로젝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 100인치 프로젝터 쓰는데요. 라고 하셔도 사실상 프로젝터보다는 훨씬 더 밝고 선명하고 쨍한 화질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독성이나 가시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웹엑스 보드는 웹엑스 팀즈하고 함께 쓰면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엑스 팀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이나 PC에 쓰는 저희 앱이고요. 제가 평소에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프로젝트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 팀들이 모여서 같이 자료 공유하고 얘기 나누고 했던 것들을 제가 클라우드에서 땡겨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저의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뜨고요. 제가 어딜 가서라도 저의 PC가 없더라도 제가 그동안 같이 업무했던 것들, 자료 공유했던 것들을 이렇게 클라우드 땡겨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회의를 하시고 판서를 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 스페이스를 닫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스코 오피스에 있는 최원영 과장을 좀 연결해서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최원영 과장님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최원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지금 위치가 어디고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콜라보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코 코리아 오피스에는 웹엑스 보드 70으로 웹엑스 미팅에 연결했습니다. 예, 최원영 과장님, 이 웹엑스 보드에는 음성을 전달하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웹엑스 보드는 12개의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음성 빔포밍이라고 하는 음성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별도의 외장 마이크가 없어도 음성 범위가 넓으며 또한 멀리서 말하는 음성을 정확히 캐치해서 전달해주는 음성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이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마이크 없이 회의실 큰 회의실에 놓게 되면은 보통 회의실에 영상회의 제품 놔두면 마이크를 중간중간에 하나씩 놓잖아요. 그런 마이크 외장 마이크가 필요 없이 이 제품만 가지고도 이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균일한 크기로 전달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원영 과장님 자료 공유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웹엑스 보드는 단순하게 영상회의라고 자료 공유만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자료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판서라는 어노테이션 기능, 그리고 그 판서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스티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같이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자료가 무슨 자료죠?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부장님 저희 각각 좋아하는 동물 하나씩 적어보기로 할까요? 동물이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이 기능은 이미 공유된 자료를 한번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어노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가 잠깐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저는 그러면 강아지를 하나 적어볼게요. 예,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판서하게 되면 상대방과 제가 양방향으로 판서할 수가 있고요. 부장님 이번엔 저희 한번 영어로도 한번 적어보죠. 영어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영어로. 네.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dog. 예.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여기다 딱 붙였습니다. 예. 부장님. 네. 강아지는 도구가 아니라 퍼피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면 퍼피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그죠? 예, 웃음 코드가 안 나오네요. 사실 이제 제가 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들이 여기 와서 한번 개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아무도 안 웃으셨어요. 뭐 제가 어떻게 웃기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는 이렇게 각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뭐 동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다시 하나씩 이렇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원격에 있는 사람과 팀과 우리 팀이 한꺼번에 동시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원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데모가 굉장히 잘 된 부장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아니, 오케이 백스. 저쪽에서 할 겁니다. 예, 다음은 룸 70S입니다. 열어주시죠. 예. 룸 70 싱글은 뭐 이름에서 또 아실 수 있겠죠. 70인치의 싱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시는 시스코의 일체형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연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품을 그냥 영상회의 연결하고 자료 공유하는 용도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 데모는 평소에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코그니티브 콜래보레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벌써 연결하셨군요. 네. 오케이 백스를 했어야 되는데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러면 저희가 시스코 EBR 이그제큐티브 브리핑 룸이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코그니티브 콜래보레이션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치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영 과장님 그 EBR에는 코그니티브 콜래보레이션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모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솔루션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시스코 아셈 오피스의 EBR 룸에 있는데요. 여기 EBR 룸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클래스룸 모드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발표자를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전방에 청중을 비추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카메라를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는 오퍼레이터가 발표자를 비추고 또는 청중이 질문을 할 때는 또 전방의 카메라를 오퍼레이터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저희 클래스룸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오퍼레이터 없이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뭐 뭔가를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모션을 체크하여 이제 모션을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청중이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청중에 있는 신인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코리아에서 콜래보레이션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신인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더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청중으로 좀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됐나요? 이 클래스룸 모드는 한 방에 카메라를 2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강사용 카메라, 청중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코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는 도중에 강사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강사를 쫓아가고 또 청중이 뭔가 질문을 하면 청중을 동시에 비춰주면서 별도의 오퍼레이터 없이도 강의장을 운영할 수가 있고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업을 전달할 때 뭐 아주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은 네. 기본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예전에도 있었던 기술인데 브리핑 모드라고 이제 예전에 코덱이 처음 나왔을 때 있었던 기술인데 이게 훨씬 간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카메라만 연결하시면 브리핑룸보다 훨씬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강사와 학생들을 자동으로 오토메이션하게 스위칭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존의 코드를 갖고 있으시면 P60 카메라만 추가하시면 이 기능을 바로 쓸 수 있어요. 구축형이건 클라우드건 다 가능합니다. 그 기존의 화자 추적하고 다른 부분은 기존은 화자 추적을 할 때 말을 인식하고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준다면 이 강사 추적 모드 같은 경우는 클래스룸 모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모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모션을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모션이 한번 트리거 된 포인트에서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피플 카운트라는 기능입니다. 최치현 과장님, 피플 카운트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특별한 창을 켜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EBR 룸에는 저희 2명이 나와 있고요. 거기 지금 제 얼굴에 지금 초록색 사각형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초록색 사각형 화면은 저희 코덱이 이제 만약에 사용자의 얼굴을 추적해서 이 방 안에 몇 명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제 초록색 화면이 2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플 카운트 기능 보시면 그 초록색 네모가 2개 있는 분도 계시고 초록색이 하나 있는 분도 계시죠. 말하는 사람은 초록색 네모가 2개로 표현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초록색 네모가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얀색 조금 큰 네모가 있죠. 저 네모는 저만큼의 화면이 이 코덱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앵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을 이제 잘라서 상대방에게 보내지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people count하고 2 이렇게 되어 있죠. 2명. 예, 이 회의실에 2명이 있고 저기 보시게 되면 오디오 디스턴스, 뭐 렌즈 와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렌즈를 썼을 때 가장 좋은 뷰를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측정한 값을 이쪽에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수치들은 API로 긁어다가 우리 통계 서버에다 넣어 놓으면 이 통계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회의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우리 회의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원 대리님, 그리고 페이스 네. 레코그니션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미 제가 제 소개를 해서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이름에 보시면 제 이름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시된 이름은 저희 웹엑스에 저희 얼굴을 등록하게 되면 미팅이 시작되면 저희 화상회의 장비들이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매치, 뭐 인수, 그다음에 치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인식이 되면 바닥에 제 몸통 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클라우드에다가 제 얼굴을 올려놓고 거기 내 이름을 매치해 놓고 내 직급 같은 걸 넣어 놓으면 이제 제 얼굴을 인식하면 카메라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에 보내서 가장 매치된 이름을 긁어올 수 있고요. 그 긁어온 이름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즉 내가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회의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름을 잘 까먹었어요. 혹은 상대방의 직급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찾아봐야겠죠. 예, 아니면 직급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제 당황하지 않고 밑에 있는 이름과 직급을 참조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의 이제 피플 인사이트라고 해서 그런 기능,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력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저희 웹엑스 기능에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아직 이번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웹엑스 어시스턴트 아침에 아마 스피드 바이어스 세션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 웹엑스 오케이 웹엑스라고 부르면 웹엑스가 이제 개인 비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치현 대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랩업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 보신 것처럼 시스코 컬래버레이션, 커그니티브 컬래버레이션은 단순히 마케팅 텀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바로 데이 원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이고 이것들이 API를 통해서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오케이 웹엑스 기억나시죠? 마인드 멜드 솔루션.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API로 해서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인드 멜드 말씀하시면 이거 영어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업 네이버랑 함께 공동으로 AI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널치할 텐데,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가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한국말을 통해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조만간 한국에 런칭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환경, 특히 여러분께서 새로운 기술에 목말라 있는 이 솔루션들을 시스코 커그니티브 콜래버레이션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시스코의 다양한 단말들이 추가됐죠. 데스크 프로, 파노라마. 저희 장비의 모든 솔루션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솔루션들을 여러분께 돌아가셔서 어떻게 일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데모 부스 가셔서 보시고요. 저희가 데모 부스 가서 데모를 보시고 질문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 데모 엔지니어들이 다 질문을 주실 테니까 끝나고 질문은 데모 부스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세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